네, 목요일의 대표 코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공채를 파헤치고 뜯어보는 공채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윤호선 수장께서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네.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 이제 2011년 공채 전략을 좀 정리하는 편인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면접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지원자의 화려한 스펙에 현혹됐던 과거와 달리 지원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검증하는 면접 전형이 올해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1차 실무진 면접, 2차 임원 면접으로 나누어서 구분 실시했고요. 1차 실무진 면접에서도 심층 면접을 비롯하여 PT 면접, 그다음에 토론 면접을 거의 모든 기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워낙에 준비를 많이 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중에서 직접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 그다음에 그 지원 조직 문화와 연관될 수 있는 직원들을 뽑기 때문에 면접 방법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다양한 면접 방법 중에서 조금은 별난 면접, 네. 그다음에 별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별난 자기소개서 이어 오늘은 별난 면접을 또 준비를 하셨는데 먼저 2011년 올해 이 면접 전형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는 이제 면접의 방식이 좀 다양하게 변화가 되어 왔는데, 네네. 올해에는 이제 구조화 면접 기법이라는, 신경 체육 프로세스에서 조금 더 깊이에 따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이것은 면접자에게 미리 주어진 질문을 던지고, 각각의 답변에 따라가서 추가 질문을 별도로 하는 방식. 이 구조화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서류나, 자기소개서의 거짓말인을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역량, 실무 능력, 잠재 역량, 그 다음에 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별난 면접 방식, 네.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좀 그렇습니다.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SPC 그룹의 관능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식품 회사인 제과 제빵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SPC 그룹에서는 맛과 향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제품과 패키지, 점포 인테리어의 디자인 안목이 뛰어난 인재를 선호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에서 실시하지 않는 맛과 향을 평가하는 관능 평가. 그 다음에 색감과 디자인 감각을 평가하는 디자인 역량 평가를 1차 면접에서 일부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제 관능 평가의 경우는 시료에서 단맛, 쓴맛, 신맛, 짠맛을 구분하는 것을 비롯하여 농도의 강도, 그 다음에 다른 맛 고르기, 네. 과일 향을 맡고 무슨 향인지를 구분하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 드라마 대장금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그렇죠? 네, 쓴맛, 단맛, 신맛. 그렇습니다. 네. 이런 면접은 어떤 특별한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 준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 입장과 지원자 입장이 좀 다른데요. 네네. 회사 측에서는 정상적인 입맛이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실시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형이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1차 면접이 종료된 후에 바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지원자들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면접 전날이나 당일날은 흡연의 과음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감각을 좀 살리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술 드시고 감각 없으셔가지고 그렇죠, 아침에 그렇죠. 오셔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 얘기 되겠는데요. 자, 올해 기업들의 별난 면접 방식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네. 또 다른 아주 별난 면접 있다고 하던데 어떤 곳에서 실시하는 어떤 면접인가요? 네, 혜태제과 크라운제과에서 실시하는 등산 면접이 있습니다. 네. 등산 면접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삼봉법, 이게 혜태제과나 크라운제과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혜태제과를 인수 당시에 노조의 극한 반발을 정면으로 돌파한 윤영달 회장의 스킨십 강화 및 소통의 경영을 신입사원 선발에도 그대로 접목시킨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크라운이나 혜태제과에서는 매주 등산을 하고 있으며 등산 모임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 등산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인성이나 도전 정식을 좀 평가하려고 합니다. 네. 이 등산 면접에서는 약 4.5km 거리를 50분 내에 주파하는 것뿐만 아니고 정상 등반 후에는 조별 미션, 그다음에 장기 자랑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네. 등산하면서 이렇게 딱 손도 이렇게 잡아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또 화기애애해지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어떤 식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또 어떤 식의 준비를 해야지 이런 까다로운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등산 면접은 기본적으로는 체력 네. 뿐만 아니고 인성적을 동시에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인성 평가의 경우는 인솔자
지원자와 등산을 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등산 과정이 이런 부분이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뭐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윤영달 회장 스스로도 시간을 단축하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강한 체력을 좀 내세워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고요. 또한 인성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밝은 인상을 유지하는 것들. 그리고 등산 면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등산 복장과 배낭, 등산화는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당연하죠. 그렇군요. 그 복장 잘 갖춰지지 않고 가서 그렇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분들한테 또 민폐가 되는 거예요. 등산도 스포츠지 않습니까? 모든 스포츠는 이 복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맛과 향을 평가하고 또 등산으로 체력과 인성을 평가하는데 면접 방식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면접이 또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식품 전문 기업인 샘표는 지금 12년째 요리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 요리 면접은 식품회사 직원들이 요리를 통해서 주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박진선 회장의 지론 때문에 일반 사무직까지 포함한 지원자 전원이 대상으로 요리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4에서 5명이 한 조가 되어 주어진 음식 재료를 활용해가지고 스스로 테마를 정해서 요리를 하고 요리 주제와 특징을 자유롭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샘표 기업의 어떤 면접 담당관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이 면접에서 그렇다면 유리하려면 음식이 또 그만큼 맛있어야 유리할까요? 이 요리 면접의 핵심 평가는 맛이 아니라 창의성이나 팀워크, 리더십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기 때문에 음식의 맛 또한 창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결코 맛있는 것은 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워크에서 좀 항상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기초로 좀 적극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네. 요리는 하나의 컨셉을 정하신 후에 전체 방향성을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창의적이고 재밌는 아이템을 가장 우선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요리 대상을 기존 좀 차별화를 하셔가지고 기존의 레시피와는 좀 다른 좀 별도의 요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맛은 나중에 책임지더라도 우선은 보기에 좀 특이하고 특색 있고 개성이 가득 담긴 네네. 그런 요리를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맛, 뭐 등산, 그다음에 요리 면접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패널분들은 만약에 이 중에 하나의 면접을 선택해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걸 고르실지 궁금하네요. 우리 소장님. 예, 소장님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이제 맛이나 등산은 일단은 뭐 맛보는 것도 제가 좀 둔한 편이고 네. 등산은 뭐 힘들어서 안 되고. 괜히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걸 왜 올라가는 그 요리 면접 쪽이 아무래도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네.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잘하실 수 있는 건 요리 면접이다. 우리 네. 김민경 팀장님은 이 세 가지 면접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네, 저도 등산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등산? 왜냐면 저는 맛에 있어서요, 음식이면 다 잘 먹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맛에 대해서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맛을 구별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등산은 제가 뭔가 활발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우리 정재욱 피터님은 어떤 거, 이 세 개 면접 중에서 나한테 시키면 이 정도는 잘할 것 같다. 셋 다 싫고 골프 면접이야 뭐 이러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세 가지 면접보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골프 쪽에 있으니까 예, 골프 면접을 볼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비싸면 스크린 골프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골프가 흔히 이제 골프를 치는 4시간 정도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울 때 내가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렇죠. 안 그러면 또 남이 힘들어할 때 어떻게 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게 바닷가에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런 회사 없는데요. 어쨌든 골프 뭐 세 면접하는 가지 회사. 아마 우리 정재욱 대표님께서 네. 하고 계신 회사에는 뭐 그런 식의 면접을 또 이색 면접으로 하고 우린 있지 않을까 스크린에 싶습니다. 가서 하겠다 뭐 이렇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올해 기업들의 이 별난 면접 방식 또 이것 이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단순히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답변, 소극적인 면접 방식이 아니고 조금 특정한 상황을 연출해서 지원자에게 역할 연기를 하는 면접이 있습니다. 이게 네, 일명 롤플레이요. 롤플레이닝 면접이라고 하는데 자주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웅진그룹, 그다음에 네네. 신한은행, 외환은행이지만 다른 기업에서도 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면접관이 고객이나 특정 역할을 맡게 되고 지원자는 조직 내 직원 입장에서 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요즘 참 성격이 다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렇죠? 참 잘할 자신 있는데. 아니, 그 그렇죠? 롤플레이 이런 거 일종의 연극이잖아요. 그렇죠, 연극이죠, 근데 그런데 연기고. 소극적이신 분들은 약간 책 읽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요즘 분들은요, 네, 다 뭐
잘하나요? 연기를 전공하시는 분이든 그렇지 않으신 분이든 기본 이상은 다 하시더라고요. 네, 잘하시나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많은 좀 조용하신 분들한테는 참 힘든 면접의 난관들이 네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롤플레이 면접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직원이라는 입장을 먼저 가지시고요. 네. 이게 압박 면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절대적으로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셔야 됩니다. 면접관은 무조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게 피하시고 또한 지원자가 유사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원자의 반대 입장을 고려해 보시고 그것이 힘든다면 좀 창의적인 답변을 또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롤플레이 면접에서는 실제 업무 매뉴얼을 기준으로 대응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은 오히려 식상하다는 표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는 이 면접도 그냥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 또 어떤 방식의 면접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뭐 다양한 개성을 지닌 고객, 그다음에 상황 돌발 상황의 순발력 있게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유머 면접, 순발력 테스트, 폴리아트, 가치 면접 등의 다양한 면접들이 많이 실시가 되고요. 실제 이제 1차 면접에서는 브라인드 면접, 스펙을 부정하는 브라인드 면접이 굉장히 많고요. 네. 한설그룹의 경우는 피어 평가라고 해가지고 지원자 상호 간의 평가하는 그 면접 방식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면접 위에는 뭐 취업 포털이나 커뮤니티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등산 면접, 요리 면접, 다양한 면접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면접의 방식이 아니라 면접에 좀 자주 나오는 또 특이한 질문들이 있을 것 네네네. 같은데요. 면접 질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지원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질문에 벗어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조금 황당하고 예상해야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상식적인 질문들이 이번에 많았는데요. 올해는 실제 맨홀 뚜껑이 왜 둥그냐 하는 구글에서 실제 질문됐던 과학적인 상식적인 질문들이 많이 반복됐습니다. 네네. 네. 실제 이 질문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많이 반복됐던 얘기인데, 특히 이 별난 질문에 대해서는 또 과학적인 상식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인사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를 활용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 이건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상식이 없다라면 대답을 또 못 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선 씨, 네.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가 뭘까요? 전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네,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지금 계속. 그렇다면 누군가 우리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김민경 팀장님,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 혹시 아세요? 둥글게 살아가라고 라고 아는데 저는 이렇게 또 돌려서 말하게 되네요. 저는 아는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거든요. 네, 네. 말해보세요, 그럼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이게 원으로 만들면요. 네. 어떻게 세워도 삐뚤어져도 뚜껑이 아래로 빠지지가 않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뭐 사각형이라던가 삼각형이나 뭐 다른 모양은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지면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원으로 만들면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밑으로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네. 맞다고 어, 소장님이 끄덕끄덕 하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 몰랐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궁금했어요. 그렇군요. 소장님 그렇군요. 정답이 맞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원으로 만들면 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안쪽으로 절대 빠질 일이 없습니다. 네, 아유, 김민경 팀장님 상식이 넘치시는 오, 분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주셨는데 네네. 별난 질문 다음 어떤 게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좀 황당한 질문입니다. 네. 실제 누구나 알 수 없는 질문인데 실제 이제 중국집 전체의 하루 판매량, 네. 자장면 판매량, 그다음에 바퀴벌레 숫자, 일정 인원이 남산을 옮길 때 걸리는 시간 등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질문은 정답보다는 정답 과정을 유추하는 논리적인 과정을 좀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또 가정이나 출발점을 작은 과정 보다는 좀 큰 가정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서울 시내의 바퀴벌레의 숫자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 집에 바퀴벌레가 5마리 산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시작한다면 면접관은 우리 집에는 6마리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서울시 인구가 전체가 몇만 명인데 라는 네. 가정부터 시작하면 면접관이 그 딴지를 못 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들이 네,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참. 근데 이런 질문은 이 해충 박멸회사에서 나올 법한 그런 질문이 아니, 아닐까 왜 싶은데.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예기치 않은 질문을 받으면 네. 좀 당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당황하죠. 자, 그렇다면 저도 기습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의 이 잔매거진을 한 번 이상 본 시청자는 과연 몇 명일까요? 자, 우리 윤호성 소장님. 저도 이런 점에 좀 당황스럽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하게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저도 조금 많이 없다? 얘기하지만 없진 않죠. 저는 한 30만 명 정도. 30만 명? 네. 우리 김민경 팀장님은? 말씀을 힌트를 주셨으니까 서울시 인구가 왠지 채널의 그 횟수
개수를 좀 판별해서 네. 확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몇 명인지 모르시겠다. 네. 그죠? 근데 이렇게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기훈 씨가 정답 지금 돌발 말씀드릴게요. 질문하셨잖아요. 네. 467만 8,742명.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4명, 지금 5명, 6명 계속 지금 올라가고 올라가고 계속 있네요. 올라가고 계속 지금 네. 시청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논리의 그 추론의 과정을 보기 위해서 네네. 많은 이제 압박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당황하기 마련일 것 같은데 침착하게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준비와 네. 노력, 상식 쌓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난 질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뭐 3명의 면접자 중 누가 떨어지실 거라고 예상합니까? 이런 주어진 상황이나 정보 내에서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검증하는 질문인데요. 네. 실제 여기 3명 중에 누가 떨어지고 합격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질문 제일 싫어합니다. 네. 미스코리아 진선미도 아니고 그렇죠. 자, 오늘 별난 면접 이 방식과 질문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윤호상 소장님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별난 면접과 질문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을 끼지시 않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왜 이런 걸 물어? 이런 질문까지 하는데 이거보다는 각각의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자신의 지원 업무와 조직 문화에 맞는 직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둘째는 면접 방식과 질문에서 좀 충실한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겁니다. 요즘에는 면접 방식이 취업 포털이나 커뮤니티에 충실히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면접 후기라든지 합격자의 정답 이런 것들은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네. 다른 준비자와 유사한 획일화된 답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게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면접은 항상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지원자들의 반대 의견을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아주신다면 오히려 면접관한테는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별난 면접에 대응하는 방법 세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네. 저희가 그동안 계속 강조해드렸지만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하실 것, 그다음에 모르면 즉시 주저하지 말고 물어볼 것, 네네. 네,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해서 끝까지 초지일관 대답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당황하고 별난 질문이 오더라도 이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 크게 낭패 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채 완정 동복이었습니다. 네, 잔명거제 1부 순서